안녕하세요. 김보선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마지막 이별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함께 지내면서도 반려동물 장례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펫포레스트의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양준호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펫포레스트의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양준호입니다. 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펫포레스트에서 근무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펫포레스트에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 근무한 지는 대략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네. 그러면 반려동물 장례라는 걸 어떻게 처음 접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이제 자그마한 말티즈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은 어떻게 되려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라는 것도 알게 되고 펫포레스트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음에도 미리 미래를 생각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저희가 염습 절차부터 진행하게 돼요. 그다음에 단독 추모 공간에서 보호자님과 아이만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아이의 마지막 여정인 개별 화장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절차로는 보호자님의 요청사항에 따라 유골함으로 봉헌하는 방법이 있고 추모 보석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반려동물 장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개인 사유지의 매장, 소각장 이용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반려동물 장례의 의미였는데 요즘에는 반려동물 인식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의 일부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한 가족이죠. 그쵸. 소중한 아이와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여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뭔가 형식상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소중한 가족으로서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반려동물 장례가 이만큼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반려동물 장례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만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30% 정도만요? 네. 보통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례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장례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에요. 물건이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사체는 총 3가지 안으로만 처리를 하면 합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곳에 의료용 폐기물로 위탁을 맡기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합법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하는 절차. 네,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사체를 처리를 하면은 합법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은 장례 문화를 많이 접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합법이라는 것도 너무 충격인 게 같이 함께 지낸 가족이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에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펫포레스트에서는 장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조금 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캠페인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고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변화되는 과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실제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봤었고 또 SNS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펫포레스트 측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에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인식처럼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어떻게 최근엔 변하고 있나요? 우선은 애완에서 반려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네, 애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 그리고 소유물 이런 거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고요. 단순한 화장을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추모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가 마무리되고 나서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반려동물의 이름에 대한 큰 슬픔을 심리적인 케어를 통해서 보호자님분들이 원활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많이 개선해주는 그런 문화로 점차 바뀌고 있고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크잖아요. 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반려동물 장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려동물 장례에 오시는 분들께서 물론 다 마음이 안 좋고 슬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감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실감, 죄책감, 현실 부정 이 3가지 키워드가 보호자님 분들한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의 변화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던 아이가 내 곁을 떠났다고 인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 따라오고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못해줘서 라는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어디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고 자택으로 돌아오셨을 때 반기는 아이가 없고 그 정적,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사실 죄송해요. 들으면서 약간 너무 울컥했는데, 왜냐면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입원을 시켜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항상 집에 올 때마다 반기고 하던 저희 고양이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정말 장례를 진행한 분들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부정을 하게 될 것 같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애도를 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필요한 이유가 정확히 있을까요? 우선은 보호자님과 아이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단독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만져보면서 떠나보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호자님 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쵸.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애도의 시간은 꼭 필요하고요. 이 애도의 시간은 보호자님 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페포레스트에는 추모 시간은 따로 제약을 두고 있진 않아요. 저는 사실 이런 추모의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집에 돌아가기 아쉬우니까 그걸 좀 훌훌 털어내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와, 그러면 이런 반려동물 장례를 진행함으로써 반려인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안도감이 가장 클 거예요. 어떤 안도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저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아프거나 조금 힘든 상태에서 시기를 많이 겪어요. 그 상태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보호자님 장례식장에 오면은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자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편안해 보여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아이가 편안한 모습으로 장례를 마치게 되면 보호자님 분들은 마음속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책임감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마지막을 함께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든 마지막이 중요한데 잘 지냈다가 마지막을 제대로 못 해주면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애도 과정을 잘 맞춰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훌훌 털어낼 수 있을지 올바른 애도 과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보호자님이 아이와 있었던 추억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슬픔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추모를 하는 보호자님 분들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로 아이한테 적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나눠보면서 반려동물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정신도 없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아봐야 되기도 하고 사람 장례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고려해봐야 될 것도 많은데 반려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장례식장 선별하는 게 가장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거리에 따른 장소라든지 절차나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보호자님 분들은 아이가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선별하시기 때문에 경황이 없으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요. 되도록이면은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 알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아이가 만약에 무지개 다리 건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선별하신다면 딱 몇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합법적인 장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절차나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말들이 좀 투명하게 비춰지는 곳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리뷰가 많은 곳, 방문 횟수가 좀 많은 곳, 이런 곳도 한번 찾아보면서 보호자님에게 맞는 장례 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를 너무나도 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업체를 선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반려인분들의 이런 많은 고민들을 펫포레스트 측에서는 어떻게 해결해드리고 있나요? 우선은 저희는 보호자님과 담당 지도사가 1대1로 배정이 돼요. 이제 한 아이의 장례를 담당 지도사님 한 분이 끝까지 책임 장례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장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부터 하게 돼요. 아, 상담부터. 우선은 아이에 대한 얘기도 듣고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아이에게 맞는 장례용품을 말씀드리면서 구성하게 되고요. 또한 모든 과정은 보호자님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참관하에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 염습부터 가장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손길로만 진행을 하게 돼요. 아, 사실 잘 모를 때가 가장 불안한 건데 상담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할지 얘기도 나눠보고 직접 참관도 하고 이러면 훨씬 고민되는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들이 되게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장례식장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게 가장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안고 저희 펫포레스트에 오셨다가 장례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 오시거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주변인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직스러웠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별이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몰려올 텐데, 그런 분들께 위로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족으로서 아이와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을 함께하는 거는 너무나도 큰 슬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호자님 분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해줘서 이런 거다. 이런. 오히려 보호자님 덕분에 아이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무지개 다리 건너고 여정 떠났다고 생각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이렇게 따뜻한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억의 숲의 첫 번째 주제로 반려동물 장래의 의미부터 중요성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우선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보호자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을 수많은 보호자님 앞에서 말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거니까요.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고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